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 8분입니다. 한 1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한 6시간 이상 서류 검토를 한 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방금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속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같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문장이 긴 결정문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전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바로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실질심사에 나와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시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등 논란을 빚었지만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법원은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인천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다시 판사로 임관된 경우입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제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의 미결수 소용동에 수감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는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는데 본인이 직접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는 그 혐의가 너무나 크고 아마도 이번 실질심사 중에 상당한 소명이 있었다. 그리고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는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크게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이 영장 발부의 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또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직무정지가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엄 선포로부터 한 7일이 되는 오늘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헌법 절차 또는 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경쟁적으로 했습니다만은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서울 서부지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한 4만 명이 모여가지고 경찰관을 폭행을 해가지고 3명이 중상, 30명이 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확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성공한 쿠데타는 일단 권력을 만들어내니까 정세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쿠데타는 윤석열의 경우처럼 국가를 분열시키고 심할 경우에는 내전적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빠지면은 이건 바로 남미꼴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는 사실은 망상이었죠.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유로 들지는 않지만은 뭐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든지 이런 걸 명분으로 걸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특히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극단적인 유튜버가 그런 주장을 많이 하니까 그걸 오랫동안 듣다가 막 중독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엄청난 일을 벌였다가 결국 자신이 크게 다쳤고 국민의 힘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팬클럽 내지 박수클럽 역할만 하던 이 보수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코로나에 몰리고 체포 구속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반 이재명 세력이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신도 법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1심에서 받았는데 2월 15일까지 법정 선고 기간이 2월 15일까지니까 2월 15일 전에 항소심이 반드시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5월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던 것의 법적 절차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런 압력의 시발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항상 이 시계추처럼 좌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합니다.